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가 열렸을 당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의 동의 없이도 정족수만으로 공수처장을 뽑을 수 있게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은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여론에 만만치 않은 저항을 겪고 난 뒤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8월 한 달 중 보름 가까이 이어진 장마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수처 출범의 시기를 놓고 고민이 쌓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은 수사처가 사건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을 갖춰 독립적인 기구로서 중립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에 속하는 범위 확대, 수사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하여튼 이 법안 자체를 보면은 이제 공수처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연임 규정 등을 정령 규정 등을 더 확대해서 수사 검사죠. 공수수사처 검사의 그 숫자도 키우고 폭도 더 넓히고 그다음에 임기 같은 것도 더 넓게 하고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적용 대상이 예전에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더 확대했죠. 그래서 이게 범위도 확대하고 기관도 공수처 자체도 키운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엄격한 자격 요건에서 뽑는다 하면은 수사관을 그 사람이 자기 수사 뽑겠다는 공수처장의 그러한 그 인사권이 제한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제한 요건을 확 풀어버리면 인사권이 뭐 넓어지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만큼 중립성에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떠한 자격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공수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또는 행여나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저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수사처 검사를 뽑기 때문에 저 수사가 그래도 저 수사 공수처장의 개인적인 인사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은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인사권이 막 넓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대상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사람에 따라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로 중립성이 약화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왜냐면 검사의 처음에 이제 인사권 자체가 검찰총장으로 비롯해서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검찰 하나하나에 대한 인사권,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권력자의 영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간혹 대통령의 반기가 되는 개별적인 검사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반대되는 검사도 있고, 예전 대통령 때도 그 대통령이 반대되는 검사들이 꼭 나오기도 했죠. 물론 뭐 대통령이 대부분 뭐 인사권자의 영향력이니까 충성을 다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이 수사처 검사 자체를 공수처 검사가 다 하기 때문에 수사팀이 완전 일사불란하게 거기 하나의 반대도 나올 수가 없게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목소리가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할 때는 그 수사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개개인의 검사가 정치적 성향이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예전에는 고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어떤 정권 하에서든 반발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 더럽다 하고 뭐 사표 던지고 나오면서 그거를 언론화 터뜨리기도 하고 막 기축되는데, 지금은 그 수사처 검사 자체를 다 공수처장, 즉 대통령의 의중대로 뽑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예를 들어 수사를 진행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절대 반대 목소리가 안 나올 거죠. 그런 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진중권 씨가 그랬잖아요. 공수처가 자격동을 하면은 뭐 고위공직자 범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보면 없어진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수사를 뭉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진중권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진짜 사라진다는 것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범죄를 이제 공수처에서 지고 있으니까 누가 뭐 감히 대통령 또는 공수처장의 뜻에, 자기 인사권자의 뜻에 반해서 이 칼날을 들겠냐, 나를 세우겠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초반, 더 나아가 대선 공약에서부터 밝힌 주요 정책인데요. 하지만 공수처 법안이 처음 통과될 당시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극렬한 반대의 뜻을 펼쳤습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가지게 되는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권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입법 예고였습니다. 2020년 설날이 지나고 시작된 코로나19가 2020년이 저물고 있는 9월에도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회는 1, 2, 3차 추경을 진행했고 4차 추경 역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착실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부터 4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수처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가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국회의 생생한 이슈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